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 끼리십니다. 안녕하세요, 끼리분들. 이번 주에 우리가 뉴스를 봤을 때 이런 뉴스를 보신 거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탄소 배출권에 이때까지 투자하려면은 탄소 배출권 관련주 이렇게 조금은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며칠 전부터 한국에도 드디어 탄소 배출권 ETF가 출시되었다는 거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탄소 배출권이 도대체 뭐고, 그리고 탄소 배출권 ETF가 뭔지, 그리고 여기에는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4개가 상장을 했는데 그 중에 어떤 곳에 투자하면 좋은지, 이런 것들을 한번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지금은 이제 기리분들이 다들 아시다시피 친환경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향후 10년에서 20년간은 무조건적으로 이어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 친환경의 핵심 중 하나인 탄소 배출권은 우리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날릴 수 있겠죠. 탄소 배출권이 뭐야? 탄소 배출권을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를 쭉 읽어보도록 할게요. 온실가스 일정량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바로 탄소 배출권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 지금 현재 환경 파괴의 주범인 온실가스 있지 않겠습니까? 그 온실가스는 너는 이만큼만 배출하고 너는 이만큼 배출하고 이런 식으로 일정량을 정해놨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장을 돌리다 보면은 생산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와중에는 무조건적으로 배출권의 잉여분이 남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기업은 부족분이 분명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만약에 탄소 배출권이 부족하다, 만약 그러한 상황에 닥치더라도 좀 넘었네, 미안합니다 하고 넘어갈 수는 없겠죠. 거기에 대해서 그 기업은, 그리고 그 공장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은 이제 다른 기업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겠죠. 야, 우리가 이번에 탄소 배출권이 조금 부족한데 혹시 너희 남는 거 있니? 그렇게 여기저기 묻다 보면 어느 기업이 딱 말을 할 겁니다. 그래 이번에 우리가 좀 남았어, 이거라도 좀 가져갈래? 하지만 공짜는 안 돼. 지금 다른 기업도 이거를 가져가려고 하니까 얼마만 내고 가져가. 이렇게 거래가 성사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장이 조금씩 커지다 보니까 야, 탄소 배출권만 팔아도 돈을 벌 수 있대, 이러한 생각이 하나둘씩 생겨나며 결국 미래는 탄소 중립을 위해서 저감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차피 만들 거 빨리 만들어서 거기서 나오는 잉여분의 배출권을 다른 기업들에게 매도를 하자, 이러한 흐름도 같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저감 시설이 없는 기업들은 필수적으로 추가로 탄소 배출권을 살 수밖에 없고요. 그 반면 저감 시설을 일찍 만든 기업들은 탄소 배출권을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탄소 배출권을 이렇게 말한다고 하네요. 녹색 원자재. 그래서 이 탄소 배출권이랑 가장 연관이 깊은 기업 중 하나가 바로 테슬라라고 볼 수 있는데요. 테슬라는 작년에만 탄소 배출권 판매로 16억 달러의 수익을 거둔 바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어디다 팔았을까요? 아마도 다른 내연기관차 그러한 곳에 팔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딱 보니까 그래 가면 갈수록 탄소 배출권은 거래가 활발해지겠구나, 그 다음에 탄소 배출권의 가격이 갈수록 올라가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 될 거는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탄소 배출권의 가격 흐름을 다른 자산군과 상관관계가 0.3 미만이라고 합니다. 자, 관련 자료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다른 자산이랑 상관관계를 봤을 때 탄소 배출권과 S&P 500은 0.41, 그리고 글로벌 리츠는 0.38, 금은 0.16, 유가는 0.16, 이런 식으로 상관관계가 매우 낮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상관관계가 높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상관관계가 1에 가까울수록 두 가지의 상품이 거의 똑같이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A란 주식이 오르면은 무조건 비트코인도 같이 오르더라. 그렇다면 비트코인이랑 A는 상관관계가 1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탄소 배출권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다른 자산들이랑 상관관계가 낮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적 장점이 분명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계좌에 태풍이 불어와도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게 만드는 게 포트폴리오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 주식이 떨어질 때 그 상황을 버티기 위해서 금, 채권 이런 곳에 투자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관점에서 탄소 배출권에 투자를 할 장점이 분명 생긴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야, 그러면은 좀 지지부진하게 그냥 움직이는 거 아니야? 그 말은 재미가 없이 움직이는 거 아니야? 하지만 여기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시피 최근 몇 년간 진한 파란색이 움직이는 거 보면은 1등으로 치고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현재 다른 자산보다 더 크게 상승을 하고 있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이 흐름은 갈수록 이어질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위해서 규제를 갈수록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는 탄소 배출권 할당량을 갈수록 조금씩 줄이고 있는데, 그 말을 다시 말하자면 A 기업이 이때까지 100을 썼다면 이제는 90, 내년에는 80, 그 내후년에는 70, 이런 식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수요는 증가하는데 탄소 배출권의 양이 줄어드니까 공급은 감소하겠죠. 이러한 부분 때문에 탄소 배출권의 가격은 갈수록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의 질문을 더 할 수 있는데요. 아니, 길이 가격이 올라가는 건 좀 알겠어. 그런데 거래가 없어서 그냥 가격이 약간 올라가는 거 아닐까?
하지만 위 자료를 보시면은 탄소 배출권 거래가 실제로 쭉쭉 늘어나는 걸 우리가 두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2005년부터 지금 현재 2021년까지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보자면은 오케이 탄소 배출권이 뭔지 알았고, 그리고 여기에 투자를 왜 해야 되는지도 알았어. 그렇다면 우리가 작년부터 많은 분들이 이미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요. 야, 탄소 배출권에 투자하려면 어디서 해야 되지? 그런데 이때까지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딱히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망설이는 사이에 이렇게 탄소 배출권 선물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오르는 걸 우리가 두 눈으로 쉽게 확인이 가능하죠. 그렇다면 결국 여기에 투자하려면 우리가 선물 투자를 해야 되는가? 야, 이거 선물은 근데 잘 어려워서 잘 못하겠는데, 그런 기대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여기 보시면은 미국에 이미 탄소 배출권에 관련된 ETF가 상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장한 지 벌써 1년 정도가 되어가는데 1년 동안 상승을 얼마나 했나 그걸 봤더니 무려 98.22%, 두 배나 뛴 거를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네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부딪힐 수 있습니다. 아니 길이 나 선물도 할 줄 모르고 근데 미국도 할 줄 몰라. 그렇다면 우리는 이 탄소 배출권에 투자를 할 수 없는 거야. 하지만 사실 이미 기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한국에 이번에 4종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코덱스 유럽 탄소, 그리고 하나로 글로벌 탄소, 솔 유럽 탄소, 솔 글로벌 탄소. 이름을 보니까 글로벌이 2개고 그 다음에 유럽이 2개네요. 자, 보기에는 뭔가 답답해 보이지만 그냥 하나씩 딱 10초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덱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 자산운용, 그리고 이 ETF는 현재 유럽의 탄소 배출권 선물이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따라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하나로 같은 경우에는 이름에서부터 느낌이 오죠. 글로벌 탄소. 자산 운용사는 일단 NH 아문디고요. 그리고 이 ETF는 유럽, 캘리포니아, 미국 북동부 9개주 선물지수를 포함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도 포함한 글로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다음으로 솔 유럽, 그 다음에 솔 글로벌,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이 두 가지의 자산 운용사는 신한자산운용이며, 그리고 첫 번째 솔 유럽 탄소 같은 경우에는 S&P의 유럽 탄소 배출권 선물지수를 따라간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탄소는 방금 전에 1년에 2배 올랐던 미국 ETF 기억나십니까? 그 ETF를 그대로 따라가는 ETF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솔 글로벌 탄소 같은 경우에는 유럽, 캘리포니아, 미국 북동부 이 세 가지를 추종을 하고 있다는 게 특이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 이걸 보니까 조금은 복잡하지만 결국은 유럽 탄소랑 그 다음에 글로벌 탄소 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보다시피 야, 왜 근데 전부 다 유럽이 끼워져 있지?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유는 세계 최초 ETS이자 작년 기준 세계 최대 배출권 거래 시장으로 수입도 활발하며 EU ETS에서 할당되는 탄소 배출권은 EU 지역 연간 배출량이 40%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 지역의 90%를 차지할 정도라고 하네요. 그리고 아래 거래 규모를 보시면 지속적으로 쭉쭉 성장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EU ETS의 수익 규모는 타 지역 대비 압도적으로 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탄소 배출권을 말한다면 유럽을 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정말 빠르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본 그 ETF는 이렇게 두 가지가 적혀 있는데요. 첫 번째는 H, 그리고 두 번째는 합성. 이 중에 H가 무엇인가? 바로 환해지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해외 투자를 했는데 우리가 투자한 그 회사의 주가는 가만히 있어도 환율 때문에 우리의 수익이 조금 변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리스크라고 볼 수 있겠죠. 환율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움직이면은 우리가 투자한 주식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런 확률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현재 수준의 환율로 수출이나 수입, 투자에 따른 거래액을 고정하는 게 환해지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 이 환해지를 이용한다면은 우리가 해외 주식에 투자를 해서 10%가 올랐으면은 그 10%를 환율이 어찌되었던 그냥 그대로 가져올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H가 적혀있는 거는 환율은 신경 쓸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플러스 합성이라고 적혀있는 것도 많습니다. 주식 그리고 채권 등을 편입하는 전통적인 ETF와 달리 장외 스와프 거래 등을 활용해 기초 자산을 대폭 확대한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말이 조금 어렵죠. 그러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A 자산 운용사에 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립 구독자 수를 추정하는 ETF를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그 A 운용사가 직접 그 ETF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그냥 그거를 운용한다면은 그냥 전통적인 ETF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직접 운용을 하지 않고 그 A도 B에다가 또 맡기는 겁니다. 야, 그냥 우리는 이거를 그냥 거래하는 그러한 수수료만 가질 테니까 너네가 직접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수수료를 줄게. 이게 바로 합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바로 거래를 하면은 그냥 ETF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반면 한 단계를 또 건넌다면은 합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벌써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확인하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방금 전에 보다시피 탄소 배출권에 관련된 선물에 관련된 그러한 ETF를 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선물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 하지만 선물을 설명하기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냥 선물을 이렇게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선물이 무엇인가? 선매 후물의 거래 방식이고요. 상품이나 금융자산을 미리 결정된 가격으로 미래 일정 시점에 인수할 것을 약속하는 거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쉽게 말하자면은 지금 우리가 자동차를 사러 갔는데 이 자동차가 지금 현재 프로모션에서 조금 싸게 판대요. 그래서 우리는 차가 필요한 거는 솔직히 3개월 뒤지만 지금이 조금 싼 거 같으니까 그냥 지금 야 이게 웬 떡이냐 하고 결제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차는 3개월 뒤에 받게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만약에 그 차가 3개월 뒤에 더 싸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반면 차 가격이 다시 올라가게 된다면 우리는 또 상대적으로 싸게 샀기 때문에 이러한 거래를 통해서 이득을 봤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선물 계약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선물은 정말 위험한 겁니다. 오징어 게임 보셨나요? 이 사람이 조금 안 좋은 상황인데 그 이유가 바로 선물을 했다고 하죠. 그만큼 변동성이 크고 위험도가 크고 또한 일확천금도 가능하게 할 그 정도로 위험하고도 달콤한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에서는 이 부분을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되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놓친다면 말 그대로 계좌가 녹아내리는 그러한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인가? 바로 롤오버라고 합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예를 들었을 때 차 같은 경우에는 그냥 3개월 뒤에 사면은 그냥 끝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는 탄소 배출권 ETF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탄소 배출권 그 자체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그냥 그 가격이 필요한가요? 당연히 우리는 그 탄소 배출권의 가격이 올라갈 거다 여기에 베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탄소 배출권 그 자체에는 우리가 관심이 없습니다. 자, 그 말이 무슨 소린가? 그렇다면 그 ETF도 그 탄소 배출권을 사기 위함이 아니라 그 가격을 추종하기 위해서 이 탄소 배출권 선물을 거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선물에는 당연히 만기라는 게 존재합니다. 미래의 어느 시점을 두고 그거를 미리 결제하는 게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 이 ETF에서 그냥 선물을 사고 가만히 있는다면은 결국 그 선물은 마감이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 탄소 배출권을 받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단 하나도 쓸모가 없겠죠. 그래서 ETF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들어있는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만기쯤에는 계속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걸 바로 롤오버라고 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여기에는 롤오버 비용이라는 게 발생되는데 생각보다 이 비용이 조금 더 크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계좌가 슬금슬금 흘러내리는 그러한 현상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롤오버가 있는 그러한 선물에 투자하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탄소 배출권 같은 경우는 보관 비용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른 자산에 비해서 롤오버 비용이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 말을 다시 말하자면은 장기 투자를 해도 이 계좌가 녹아내리지 않는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탄소 배출권 ETF는 탄소 배출권 선물이랑 연계해서 투자를 하지만 롤오버 비용이 크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품이다. 이렇게 기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필수적인 부분을 다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한 개 한 개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봐야 되는데, 하지만 우리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겠죠. 우리는 그냥 이 탄소 배출권에 투자를 할지 말지 정한 다음에 이 네 가지 중에 어디에 투자를 할지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기릿은 기릿분들이 탄소 배출권에 투자를 하신다면은 여기에만 투자하시라 딱 한 가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니 이 부분을 설명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혹시 기릿분들이 조금 더 읽어보시고 싶다면은 일시정지를 하신 다음에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첫 번째 코덱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하나로입니다.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솔 유럽 탄소 배출권 ETF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 글로벌 탄소 배출권 ETF. 자, 이런 부분은 기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이 네 가지가 결국 거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첫 번째 코덱스를 보자면은 이틀밖에 안 됐지만 처음에는 올랐다가 그 다음에 쭉 떨어지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로도 마찬가지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솔 유럽 탄소 배출권도 마찬가지의 흐름.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 글로벌 탄소 배출권도 마찬가지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조금씩 차이는 분명 존재하고 있지만 결국은 탄소 배출권 가격에 따라 그냥 같이 성장을 하겠구나 아니면 같이 떨어지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네 개 중에서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 바로 거래량을 봐야겠죠. 이 중에서 거래량이 가장 큰 거는 바로 코덱스, 그리고 두 번째는 솔 글로벌 탄소, 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리분들은 이 두 가지를 그냥 50대 50으로 투자를 진행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조금 더 공부를 해보시고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셔서 투자를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ETF는 거래량이 많은 걸 무조건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거래량이 없는 ETF는 매수 호가도 그리고 매도 호가도 너무 얇기 때문에 살 때도 비싸게 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팔 때도 비싸게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반면 거래량이 많다면은 매수 호가 그리고 매도 호가가 조금 더 촘촘히 거래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적정한 가격에서 매수 매도를 진행할 수 있다는 소리겠죠.
자, 여기까지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탄소 배출권 시장이 앞으로 커질 거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장을 같이 누리고 싶다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ETF에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때까지는 항상 해외를 통해서 조금 어렵게 야, 해외는 할 줄 모르는데, 그리고 선물도 할 줄 모르는데 이러한 벽에 부딪혔지만 이제는 한국에서도 가능하다는 점, 이 부분은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탄소 배출권은 롤오버 비용이 크지 않기 때문에 장기 투자에도 리스크가 크지 않으며 다른 자산과의 상관관계가 낮아서 포트폴리오 측면에서도 좋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가격이 조금 급등했는데요. 1년에 2배나 올랐죠. 하지만 이 부분은 투기적인 관점이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엄청나게 큰 돈을 야 어차피 커지겠지 이렇게 투자하는 거는 조금 좋지 않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조금 비중을 실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투자를 한다면 거래량이 가장 높은 거요 낮은 거요? 높은 거죠. 높은 거. 높은 곳으로 가는 게 보통 옳다는 걸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가장 큰 단점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어쨌든 ETF 수익률은 배당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15.4% 원천징수가 됩니다. 그러니 이 부분은 기르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르분들 이 ETF 수익률 같은 경우는 결국 우리가 수익을 봐야 세금을 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지금은 일단 크게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한번 기르분들 시간 내셔서 탄소 배출권 앞으로도 성장을 할지 이 부분을 한번 꼼꼼하게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